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당원들과 일반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서 당대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는가? 이유는 간단하죠. 사실상 총선 패배는 한동훈 때문이다라고 얘기했던 친윤과 그 다음에 용산 이런 사람들의 입장 자체가 일반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었던 겁니다. 거꾸로 얘기해가지고 이번에 총선에서 왜 도대체 패배하게 됐던 것인가?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나타났던 여러 가지 논란들, 그 논란들이 오히려 총선 패배에 결정적이었다라고 국민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거를 책임을 물으려고 했던 거, 그것조차도 마찬가지로 일반 국민들이 심판을 한 것이죠. 요약해서 얘기해 본다면 총선에서 그나마 국민의힘이 108석 정도를 건널 수 있었던 거, 그 정도라도 우리가 건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한동훈이 있었기 때문인 것인데, 그 한동훈조차 만약에 총선 패배의 책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도저히 이 국민의힘과 그리고 용산은 답이 없구나라고 일반 국민들과 당원들이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진짜 뭐라고 할까요? 권모술수가 넘쳐났습니까? 홍준표, 심평, 조정은 살다 살다가 무슨 뭐 총선 백서 가지고도 그 난리를 치는 인간은 제가 처음 봤는데, 그렇게 진짜 쥐어짜가지고 머리를 쥐어짜가지고 그 대도 안 되는 머리들을 갖다가 쥐어짜가지고 얄팍한 술수를 써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한동훈을 좌파로 몰고 배신자로 몰고 유튜버들까지도 총동원이 되고 방송 우파 패널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총동원이 됐다시피 해가지고 그 난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일반 국민들과 당원들은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동훈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무려 3번 가까이나 윤석열 대통령한테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에라도 이렇게나 한동훈이 당선된 거에 대해 가지고 지금에라도 반성하고 지금에라도 국민 눈높이에 당원들의 눈높이에 맞춰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어떻게 된 게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려 하루 만에 딱 하루 만에 한동훈 체제가 시작된 지 딱 하루 만에 바로 벌써부터 한동훈을 견제하기 시작하고 있는 인간들이 있는데요. 바로 김재원과 김민전 두 사람이죠. 김민전 최고 같은 경우는 뭐 비례 의원이긴 합니다만 참 정말 그 방송에 나와서는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척 했었는데 지금 완전히 극우 꼴통이 돼 있는 느낌입니다. 김재원 같은 경우는 성격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워낙에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솔직히 생각해 본다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이 사람은 뭐 오늘은 A라고 얘기했다가 내일은 또 B라고 얘기할 뭐 그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법한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뭐 김재원의 얘기는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없고요. 김민정 같은 경우는 그나마 보수적인 그 프레임 속에서도 합리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좀 이성적인 얘기를 하는 그런 쪽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야 진짜 정치 쪽으로 들어오니까 완전히 그냥 구구 꼴통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없는 얘기를 갖다가 분간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떠들어대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두 사람이 세트로 남매 같아요. 남매같이 이렇게 세트로 나와가지고 했던 얘기가 뭡니까? 한동훈 최상변 특검 추진 한동훈이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에 대해 가지고 제3자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 가지고 원내대표가 결정할 일이다라고 하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이게 도대체 제정신인가 싶어요. 이러다 보니까 김민전이가 한동훈이 당대표가 돼가지고 그 연설을 했었을 때 그 뒤에 표정, 그 표정조차도 막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표정을 보고 있으면은 무슨 뭐 속된 표현으로 멋씹은 표정이다 이래가지고 막 뚱해 있어가지고 한동훈을 막 도저히 막 받아들일 수 없는 막 그런 거를 느끼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막 영상들이 올라오길래 에이 설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교수나 했던 양반이 그 정도로까지 이게 수준 떨어질까 저지를까 싶었는데 이번에 바로 다음날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수준 떨어지시더라고요. 최상변 특검 추진을 한동훈이 당대표입니다. 당대표가 그거를 추진하는데 그거를 원내대표가 결정할 일이다. 이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원내대표가 어디에 원내대표인데요? 예? 무슨 뭐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입니까? 개혁신당의 원내대표입니까? 어디에 원내대표인데요?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아닙니까?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틀 속에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의 틀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의 당대표의 틀 속에 있는 것이지 그거를 무슨 뭐 원내대표가 결정할 일이다? 그럼 당대표는 뭘 하는데요 도대체가? 말도 안 되는 가짜는 얘기를 갖다가 떠들어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요즘 제가 보고 있으면은 친윤 쪽에 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얘기가 메시지 자체가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개딸들이 하는 수준과 하등 다를 게 없는
없는 반면에 놀랍게도 친윤 쪽에 서 있지 않는 사람, 지금까지 비윤이라고 우리가 봤던 사람들이 하는 메시지가 놀라울 만큼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 대표 주자가 요즘 누가 있습니까? 김종인이 있죠, 그렇죠? 김종인 위원장이 나와가지고 대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당은 당대표 체제 하에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지 따로 동떨어진 원내대표가 아니지 않냐. 무슨 목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식밖에 뚱딴지 같은 소리다. 뭐 틀린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새 대표가 생겨가지고 당론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사전에 미리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막 만들어 놓은 당대표를 격화시키려고 하는 의도 말고 다른 게 뭐가 있겠냐라는 거죠. 김재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성격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해도 뭐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김재현은 뭐라는 겁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회주의자다라는 것이죠. 저는 김민준도 그렇고 김재현도 그렇고 진짜 지금 이 순간에도 권력에 그렇게 빌붙어가지고 그리고 권력에 아부하면서 이게 지금 뭐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면서 국민 눈높이가 뭔지 당원들의 의지는 무엇인지 시대 변화가 어떻게 흐르는 건지 이런 것조차도 파악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당신들 같은 분들은 자력으로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고 자력으로 정치인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얼마 안 가서 진짜 구태의안은 진짜 흘러가는 물로 뒷방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김재현도 그렇게 기회주의자 같이 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번에 김종인 이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보니까 전당대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40 총선 참패의 책임을 한동훈 대표에게 뒤집어 씌우려던 용산 대통령실의 시도가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에게조차 거부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책임 당원들한테도조차도 지금 용산이 거부당한 것이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는 민심으로 보면은 개헌 저지선조차 어려웠던 상황, 100한석을 지키는 것조차도 어려웠던 상황을 그나마 한 대표가 최소한의 패배로 막은 것이다라고 하는 점 또한 마찬가지로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지금 똑같은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어거지로 무슨 뭐 별의별 그냥 뭐 희한한 사람들 막 튀어나와가지고 이 막 희한한 사람 튀어나와가지고 한동훈 때문에 졌다 이랄. 아이고야 진짜 막 한심한 노릇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상병 특검법 문제에 대해서도 뭐라고 또 지적을 하냐?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전당대회 동안에 최상병 특검법은 일종의 탄핵으로 가는 길이다.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나경원과 그다음에 이제 또 원희룡 이런 사람들이 씌웠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이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 최상병 특검법을 당 일부에서 우선 특검법은 탄핵이다라고 하는 공식을 거론하고 있는데 공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왜 여당 스스로 탄핵을 자꾸 거론하느냐? 그게 우리 생각 아니었습니까? 왜 자꾸 여당 스스로 탄핵을 거론하는 것이냐? 여당이 특검은 탄핵이니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것 봐봐라. 이거 특검을 하면은 진짜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가 문제가 있나 본데 그러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을 더 많이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지극히 지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얘기를 김종인이 가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총선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김종인 같은 사람, 이준석 같은 사람의 얘기, 이준석은 지금도 마틴이 가 있지만 김종인 같은 사람의 얘기를 귀담아 들었습니까? 귓등으로도 안 들었죠. 왜? 매번 그냥 뭐 할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 저주하고 비판밖에 안 했으니까. 실제로 그때는 그랬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 전만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이었거든요. 여론이 어떻다라고 해도 좌파들과 민주당이 뭐라고 해도 끝까지 자기의 보수 우파적인 신념을 밀어붙이는 모든 사람은 법치주의에 입각해가지고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한 거예요? 왜 갑자기 김종인의 얘기가 이렇게 설득력 있게 들리게 됐던 겁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 그리고 당원들의 60%가 넘는 사람들이 세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닌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 변하셨다. 그거를 받아들이고 국민들의 여론을 받아들이고 당원들의 여론을 받아들여야 그래야지 대통령도 살고 국민의힘도 사는 것인데 그 주변에 있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부터 빨리 쳐내야 된다. 무슨 뭐 패널부터 시작해가지고 툭하면 대통령이랑 무슨 연락한다고 자랑질이나 하고 있는 그런 인간이 됐거나 보수 우파 뭐 유튜버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됐거나 그 친윤계 쪽에 있는 의원들이 됐거나 이런 것들부터 싹 다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를 듣지 않으셨고 결국에는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또다시 국민의힘의 지금 지지자분들이 회초리를 들고 또 때린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두 사람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아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두 사람이 화합하고 조화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제일 필요한 게 뭐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머리를 굽히고 들어가는 그 구조가 아니라 그냥 국민 눈높이, 당원의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서로가 보여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